자, 오늘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지수가 급락이 좀 세게 나오고 나서 어제 월요일이었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하루 만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하게 올라왔고 특히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 마감했고요. 현재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지수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쭉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재밌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 뭐 수급 그 다음에 화학 업종을 좀 외국인이 수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세 있죠. 지금처럼 이제 좀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불안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걸 차트에서 어떤 걸 확인하시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도 뭐 잘 이겨내셨고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한 거부터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오늘은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네, 평상시에 이제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발음이 가끔씩 새는 경우도 있어요. 설명할 건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네. 자, 일단 이제 보시면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거든요. 어제 다우지수 순서대로 보죠. 네, 다우지수가 어제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1% 그죠? 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끝났다기보다 그냥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아침에 상승 출발했어요. 중요한 건 미국이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지만 아침에 코스닥 지수는 이제 상승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0. 잠깐만요. 보시면 0.5% 정도 상승 출발해가지고 끝날 때는 0.99% 그러니까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거래가 오늘 보면 많지가 않죠. 네, 큰 거래 없이도 아무튼 잘 올라와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2.2%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지수가 아침에 이제 0.5% 상승 출발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캔들을 잘 보시면 아래 꼬리가 없죠. 윗꼬리도 없고 아래 꼬리가 없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아침에 개인들이 좀 불안하면 좀 던질 텐데요, 그죠? 네. 근데 아침에 개파락도 안 했고 오히려 갭상승했고 하락도 안 하라. 이제 아침에 투매도 별로 안 나왔어요. 실제로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종목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방 보유 종목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도 크게 하락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이나 갖고 계신 걸 잘 보시면 아래 꼬리가 오늘 별로 없을 거예요. 종목들도. 네. 별로 그냥 오늘 큰 거 없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6월달, 7월달에도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좀 강하게 했고, 그죠? 그때는 실제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6월달에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 7월달에도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고 뭐 지표도 안 좋게 나왔는데 심지어 자이언트 스텝을 또 했는데 증시가 오히려 상승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재탕을 한 기사다. 네,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지금 우리고 있는 재탕 3탕, 4탕, 5탕짜리 이제 악재인데 참고해서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아무튼 그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개인들이 별로 안 던진 거죠. 사실은 안 던졌다기보다 던질 게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몇 달 동안 이거 똑같은 뉴스 때문에, 그죠? 네. 몇 달 동안 지금 개인들이 투매했으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던질 것도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아무튼 이제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는 아래 꼬리가 별로 없고요. 코스닥은 아래 꼬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올 게 없어서. 네. 제가 옛날에 이제 금식 있죠, 금식. 네.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을 한 일주일 굶는 거를 한 몇 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30대 때, 40대 전에, 30대 후반인가 중후반인가, 아무튼 뭐 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렇게 6일인가, 하여튼 굶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로 한 2, 3일, 한 3일 정도 지나니까요. 네. 몸도 가벼워지고 몸에서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먹은 게 없으니까 몸에서 배출할 것도 없고 땀도 별로 안 나고 화장실도 당연히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2, 3일 지나니까 특히 3일 정도 지나니까 뭐 그렇게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제 더 이상 그 개인들이 투명할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고 이게 아래 꼴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잘 끝났고 우리나라 증시 물론 이제 오늘 이거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단기 바닥 나왔나요? 모르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건 봐야 하는 거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맞추려고 하면 거기서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현재 간다. 아시아 증시 끝난 거 보시면은요. 일본 증시는 1.1% 상승 마감했고 여기 인도 있죠. 인도가 2.7%로 끝났어요. 되게 잘 끝났죠. 인도가 뽑았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 보시면 잠깐만요. 현재 독일 증시가 1.8%. 그죠? 프랑스는 1.1%. 유로스톡스 50,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선물 나스닥 미니 선물도 1% 이상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차트 보여드릴까요? 요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미국 증시도 이제 나스닥이 1% 이상 상승 출발이 현재 시간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 지수를 다시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이제 만약에 오늘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와서 이건 가정이에요. 상승 나와서 자,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5월달, 6월달, 7월달 빅스텝 한 번, 자이언트 스텝 두 번 했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 0.5, 0.75, 0.5는 한 번, 0.75는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구덩이 파고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 진짜 수없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손절하고 투매하고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고기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 나오고 올라가면은 기가 막히게 탁 기가 막힌 차트가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 이게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폭락 나오고 바닥에서 지진 다음에 반등이 나와요. 여기서 나온 게 반등이잖아요. 그죠? 반등 나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꺾고 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썼던 악재를 재탕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저도 요 정도에서 그냥 나스닥 지수가 반등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전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희망사항입니다. 회원들이 웃으세요. 근데 자주 맞추는 편이에요. 제 바람대로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편해요. 뭐가 편해요? 여러분들이 주식하기 편해요. 개인들은 안 들어와요. 이거 가지고는 안 올라. 이제 주식시장은 안 들어오고 관망하고 있어요. 위험해 보이니까. 아무튼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자고요. 이해되신 분들은 1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환율은요, 그죠? 요즘 환율 갖고 얘기가 많이 많죠, 그죠? 확실한 거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1350원까지 그때 정부에서 1350원까지 괜찮다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든 뭐 관리를 해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뭘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가 뭘 하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중국, 뭐 일본, 유럽 그죠? 다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그 올라가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 환율 고점은 지수 저점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코스피 그러니까 그 원달러 환율 차트를 뒤집으면 코스피 지수 차트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반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지수는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막 1350원까지 여기가 이제 3월달이죠. 미국이 첫 금리 인상했을 때
예,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미국이, 이게 뭐냐면, 환율이 언제 뛰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막 망한다? 환율이 계속 떨어져도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망한다, 그런 얘기만 듣지 마시고,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면 주식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3월 달이잖아요. 그죠? 3월 달에 환율이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잖아요. 이때가 뭐였어요? 미국 첫 코로나 이후로 첫 금리 인상. 그때 0.25% 했잖아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번 훅 들었다가 났죠. 이때는 뭐였어요? 0.5% 빅스텝 일명. 네. 그 다음에 6월 달에 갑자기 5월 달에 환율이 확 떨어지다가 확 올랐어요. 자이언트 스텝. 좀 떨어져서 막 이러는 것 싶더니 또 올라갔어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이게 나올 때마다 그래요. 근데 웃긴 건 8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없어요. 다시요. 8월 달에는 미국이 우리나라는 했는데 8월 달은 미국이 금리 인상이 없었다니까. 오늘 이제 내일이면 8월 말일이죠. 9월 달에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 저점과 환율 고점은 일치하거든요. 근데 그 원달러 환율은 지금 막 더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이미 바닥을 찍었잖아요. 6월 말에, 6월 말 7월 초에. 그죠? 코스피 지수 다시 보실래요? 자,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바닥은 여기잖아요, 지금. 6월 말 7월 초, 그죠?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처럼 그대로 떨어질 거였으면은 지금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지수가 2300 깨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옛날이랑 뭐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거를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식을 분석하는 분석가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 받으신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알수록 괴로운 게 요즘 세상에 지식이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 거였어요. 이해 가시나요? 8월 달엔 금리도 안 올렸는데 원달러 환율 이렇게 올려놨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있잖아요. 환율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득 저 작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득을 본 사람이 범인이다. 그래서 작년에 뭐 화천대유 대장동 뭐 기타 이런 뭐 정치적인 뭐 그런 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돈을 누가 보느냐.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범인 아니겠느냐 그랬잖아요. 네. 보세요. 그 환율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누가 돈 벌겠어요? 네, 당연히 수출 기업들 돈 많이 벌죠. 근데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이건 뭐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이건 이렇게 상식을 깨고 자꾸 올라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환율은 일정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야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환손실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요 특히 중소기업은 대응이 안 돼서 나중에 환손실 입는 데 되게 많습니다. 외환 리스크, 그러니까 환 리스크. 네. 아무튼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올려내면 누가 이득을 봐요?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외국인. 그러니까 강달러 원화 약세가 나오면 누가 유리하다고요? 외국인한테 유리해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지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게 당연히 불편하고 안 좋죠. 그러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을 보자고요.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 어제는 증시가 막 급락하니까 평상시보다 방송 참여하는 인원이 되게 많았어요. 나 어제 그럴 줄 알았어요.
지수가 갑자기 확 급락하니까 평상시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죠. 지수가 딱 반등 나오니까 평상시보다 덜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오늘 아까 보셨지만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죠. 1% 정도. 네. 근데 이런 거 보셨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다. 1번. 처음이다. 4번 찍어보세요. 보통 지수가 올라오면 외국인이 산 거 사주지 않나요? 사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코스피 지수가 1% 상승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시죠? 보통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했으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순매수를 하잖아요. 외국인 혼자라도 사든가, 그죠? 근데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수를 누가 올린 거예요, 도대체?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도 샀고 간만에 기관이 모두 다 금융투자, 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까지 다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오늘 2.2% 올랐잖아요. 네, 오늘 아무도 안 찍으시네. 이해를 못하셨다는 얘기라. 코스닥은 2.2% 지수가 올라왔는데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올렸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판 걸로 되어 있는데 지수가 올라와 있다니까요. 안 이상하시냐고요. 이제라도 이해되셔서 1번 찍어보시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항상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하니까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면 지수가 떨어지고.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끝났다니까요. 네.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이해를 시켜드리고 넘어가야 돼. 그럼 이거를 잘못해서 가지면 개인이 오늘 지수를 끌어올렸나봐요. 아니라니까요. 왜 개인들을 무시하세요? 개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라니까. 삼성전자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삼성전자 호가창을 보시면 거래원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 오늘 삼성전자 그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 그 매매 현황인데 개인이 순매수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어요. 연기금은 맨날 팔고 있고 기관도 거의 다 팔았고 외국인도 판 걸로 돼 있거든요. 그죠? 삼성전자 오늘 크게 오른 거 없어요.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네. 전날보다 200원 오른 0.3% 상승 마감으로 끝났으니까. 네. 잘 보시라고. 외국인이 판 걸로 돼 있죠. 순매도. 근데 여기 거래원 있잖아요. 네. 호가창에 거래원을 보면 매수상이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네. 골드만삭스예요. 이 형님들이 그 외국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골드만삭스가 마지막에 확 들어왔어요. 많이 샀어요. 키움, 뭐 KB, BNK증권, 미래에셋창구 밀어내고 골드만삭스가 확 올라왔다. 이거 누르면은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뭐냐면 9시 1분, 9시 3분 이때 조금 사놓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 보이시죠? 시간 1시 23분 이때부터 40만 주씩 사면서 쭉 들어 1시 20분 왜 샀을까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골드만삭스 아저씨들이 오늘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얘기하면은 막 그 대드시는 분들 있어요. 가끔씩 아니 개인을 왜 무시하냐, 뭐 개인이 이제 사가지고 지수 올린 거 아니야? 지수를 올린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난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뭐 거래소 가서 항의하시든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아무튼 이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 네. 겉으로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 판 거 같은데 골드만삭스가 샀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자꾸 이거 보여드리죠. 제가 원래 이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이들 보세요. 근데 저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거 투자자별 매매 종합, 그죠? 업종별로 보시면요, 이걸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테마주도 다 좋은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에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죠. 보통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많이 판 걸로 되어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주일 이상 이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화학업종을 보시면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는 쪽이 뭐냐면 화학업종이에요. 이거 느끼신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네. 제가 요즘에 뭐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화학 쪽은 외국인이 사고 있었거든요. 그죠? 네, 화학업종. 네. 그 다음에 여기 운송장비. 요거 특히. 요 두 개가 화학업종하고 운송장비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운송장비는 땅에서 굴러다니는 거는 자동차고 배 저기 바다에서 떠다니는 것들은 조선이잖아요. 그죠? 자꾸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하고 개인들이 막 힘들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경기 침체 올까봐 불안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 금리 자꾸 올라가면 부동산 경기 꺾인다고 난리를 지겼잖아요. 그죠? 네. 난리를 지기고 있죠, 언론에서. 네.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화학업종이요. 화학업종하고 운송장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화학업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잘 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실적이 안 좋아져요. 대표적으로. 운송장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경기가 좋아야지 실어나를 그래야지 실어나를 물건이 많아야 그죠? 네, 차도 새로 뽑는 거고 그런 거죠. 배도 새로 또 하나 뽑고 그죠? 네. 뽑는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 주문도 하고 그죠? 네. 오래된 낡은 이제 배라든가 자동차 교체할 거 아닙니까? 이게 화학하고요 운송장비 쪽을 외국인이 계속 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꾸 요즘에 에너지 얘기를 한 2, 3주 동안 계속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쪽이 에너지 쪽 가격이 좋다는 얘기예요. 화학 제품이 거의 대부분 뭘로 만들어요? 석유나 가스로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거 실어나르는 게 뭔데요? 원료, 그 다음에 가공하고 나서 실어나르는 게 다 운송장비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것만 봐도 외국인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쪽 걸 지금 이쪽에 많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관련된 거.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기름 쓸 일, 가스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내년, 내후년 지나 보면 약간 이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외국인이 화학이랑 운송 장비를 많이 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민감주를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거는 실제로 경기가 그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떠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 이 소리죠. 그죠? 네. 뭐 이 얘기를 뭐 듣고서도 아니에요 경기 안 좋아질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이거예요. 외국인이 자꾸 사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관련주들 좋죠 그죠 지금? 네. 화학업종이랑 실제 운송장비, 조선 기자재, 조선주, 조선 기자재 다 좋습니다. 경기가 나쁘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미국은 지금 IT 쪽을 박살을 내고 있어요. 박살낸다기보다 그러니까 넌덜머리 날 정도로 눌러놔요. IT, 특히 반도체 쪽을. 진짜 넌덜머리 나서 두 번 다시는 안 사고 싶을 만큼 막 진짜 무슨 그 발로 지려밟듯이 바퀴벌레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퀴벌레나 이런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싫어하시지만 어쨌든 뭐 바퀴벌레가 있다고 치자고요. 길을 가는데 그럼 혐오스러운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발로 밟고서 막 이렇게 뭉개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나 IT 쪽에 투자한 사람들 진짜 그렇게 바퀴벌레 지려밟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 다시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저거 안 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쪽에서는 화학하고 운송장비 이쪽을 많이 삽니다. 우리나라 화학업체들 기술력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자동차도 요즘에 잘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배는 뭐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쪽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언제요? 환율이 급등해 있을 때. 환율이 급등해 있을 때 이쪽을 싹 쓸어담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다음 달에 미국이 0.5% 또는 0.75% 금리 인상을 하든 말든 지수 급락 안 나오고 그죠? 네.
환율은 이제 1350원이나 요 전후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수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매집해 놓은 거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기간까지 이제 순매수에 이제 가세를 하면 폭등 나오는 거지. 그런 개인들은 이제 폭락 나올까봐 우물쭈물 그냥 겁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었을 테니까, 아니면 주식 들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이제 다 놓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 뭐냐면, 대형주나 이제 투자자별 매매 종목을 봤을 때 외국인이 판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산 것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이랑 운송장비 쪽을 지금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고 있다. 이걸 주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랑도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외국인한테 유리하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화학 뭐 자꾸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우려 그러는데, 미국 주식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에서 두 개만 보실까요? 엑슨모빌. 안 내려와요. 경기 침체 오면은 국제유가 폭락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유주 망해야죠. 요즘에 TV 틀면은 다 뭐라 그래요? 탄소 중립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기름을 뭐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저 친환경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장사꾼들이 만든 말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환경 오염시키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친환경 그러면서 너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단어를 좀 좀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거부감을 느끼는데, 어쨌든 뭐 친환경, 뭐 전기차, 뭐 클린 에너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다 전기차 타고 다니면은 정유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아무튼 엑슨모빌 주가를 보면 이러고 있어요. 전 세계 1위 정유회사 또 올라가요 지금. 아니 경제 망할 것 같다면서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망할 거라면서요. 근데 정유회사는 왜 자꾸 올라가요? 기름을 실어 나를 때, 그러니까 기름 관련된 게 뭐예요? 화학업종. 그리고 또 뭐예요? 실어 나르는 게 운송장비,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언론에서 떠드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실제 시세에 움직이는 거하고. 엑슨모빌 올라가는 거 절대 뉴스에서 얘기 잘 안 해줍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쉐브론 잘 올라가요 지금. 경기 침체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에요. 아셨죠? 화학 업종을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2차 전지에 꼽혀 있죠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도 좋은데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세 얘기 좀 해볼까요? 추세. 그러니까 지금 이 정유주들도 이제 추세가 살아있죠. 우리나라 SOL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그 도움이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정유회사를 좀 보고 싶으시면 뭐 BP 아니면 여기 엑슨모빌, 쉐브론 뭐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아니면 마라톤 오일 뭐 이런 거 미국에 그런 거 보시든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있죠. 애플,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 이제 구글 이런 회사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앞으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 정도에서 이제 딱 단기 바닥 찍고 올라오면 참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려면 뭐가 움직여야 되겠어요? 네. 나스닥에 영향을 주는 빅테크 기업들이 잘 가야 돼요. 네. 그거는 앞으로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애플하고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바깥쪽 메타, 그 다음에 뭐 어디야 테슬라는 됐고, 네. 그 정도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셔야 되겠다, 그죠? 네. 그 정도 5개는 보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참 원래 이제 이런 쪽으로 좋았는데 그냥 뭐 네이버나 아니면 여기 HTS에서 치시면 다 나와요. 네. 차트 다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기준, 추세 개별주, 테마주 얘기인데
지금 어제 지수가 미국이 이제 금요일날 급락하고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월요일날 급락을 했죠. 코스닥 갖고 얘기해 볼게요. 개별주 테마주 얘기할 거니까. 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2.8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오늘 이제 2% 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는 이렇게 나가 떨어졌거든요. 나가 떨어진 거죠. 그렇게 표현할게요. 좀 세게. 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평선을 딱 하나만 해놨죠. 원래 전문가분들은 이평선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그 전문가 화면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막 그죠? 막 화려해요. 아무튼. 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요. 21선을 딱 올려놓은 거는 제가 이게 21선이에요. 21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니까. 아니면 이제 전에 뭐 설명할 때 21선 올려놨다가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21선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21선을 오늘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반 개인들은 21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21선이 지금처럼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그러실 때, 불편하실 때 있죠? 이럴 때 21선이 깨지면요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까봐 아니면 안 올라올까봐. 네, 되게 많아요. 근데 21선을 지워놓고 차트를 딱 보여주면요 21선이 안 보이는데 개인들이 알아요. 이거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21선이 깨져 있어요. 조만간 올라갈 것 같은데 21선 지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21선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공짜로 배우시는 기법 강의들 있죠? 공짜로 배우시는 거. 공짜로 차트 보는 거 배우는 거 대부분 뭐냐면 21선 매매 기법이나 21선 기준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거 지금도 많이들 배우시더라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데 잘 활용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잘 맞지도 않는 21선 그걸 그럼 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오린가님 어서오세요. 네.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잘못 쓰는지를 알면 도움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21선이 깨지면은 되게 힘들어하고 지지하면 기대를 많이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요. 복권을 사셨어요. 전 복권 안 사요.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살면서 포기한 게 몇 개 있는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복권이에요. 저는 그런 건 잘 안 돼요. 제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빨리 욕심을 내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낮에도 우리 형들 욕심 얘기 드렸는데 저도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욕심을 내려놓는 게 몇 개 있는데 하나가 복권이에요. 저는 그런 거 안 돼요. 포기했어요. 그것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타고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복 받으신 분들이죠. 아무튼 복권 얘기를 왜 했냐면 복권 샀는데 왠지 막 기분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월요일날 복권 사가지고 그죠? 토요일까지 이제 그 기분 유지하려고 월요일날 복권 사신 분들 옛날에 꽤 많았거든요. 로또 같은 거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기분 좋으세요. 근데 이제 21선을 깨기 힘든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21선을 깬 게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실제 여기서 이렇게 탁 깨지니까 대번 개인들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근데 지금 21선 밑에 있잖아요. 자, 21선은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지지를 잘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지지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종목을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21선 밑에 있죠. 삼성전자 개인들이 언제 제일 좋아하느냐? 21선 위에 21선 타고 올라다닐 때 있죠. 이때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서 사지만 해도 무지하게 많이 사요. 미친듯이 사요. 뜯어 말려도 막. 여기서는 막 여기도 21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세상에 막 뜯어 말려도 막 8만원 9만원에서 막 날라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랬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21선 밑에 있죠.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안 힘들어할까? 굉장히 힘들어요.
올해 21선 위로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5월달에 이제 잠깐 그랬고 6월달에 폭락 나지 않습니까? 7월달에 이제 하도 많이 떨어져서 잠깐 올라와 있다가 지금 다시 21선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8월달까지 8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21선 위에 있었던 적은 대충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7개월은 다 21선 밑에 있었어요. 지하세계.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죠. 주가 흐름이 약세니까. 자, 이건 대형주 얘기고, 자, 개별주를 보자고요. 유일 로보틱스를 보세요. 어떠세요? 왠지 21선 딱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왠지 한 방 쏠 것 같다. 느낌이 뭐 올라간다, 뭐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왠지 느낌이 한 방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찍어보시죠. 왠지 장대 항공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찍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찍으시라니까. 왠지 한 방 나올 것 같죠.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보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 보면 어떠세요? 에브리봇 왠지 21선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거래도 막 들어와 있고 바닥에서 막 빨리 탈출을 했어요. 근데 양봉이 3개나 나왔어요. 거래도 막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에브리봇. 네? 모든 로봇을 다 만들려고 하는지 이름을, 회사 이름을 사장님이 에브리봇으로 줘놨어요. 차트 보니까 막 날아갈 거야. 유보율은 1800%가 넘고 부채는 40%밖에 안 돼. 그죠? 날아갈 거야. 똑같은 로봇 관련주인데 로봇스타 보세요. 뭔지 좀 되게 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맞으면 요건 2번 찍어보시고 21선 밑에 있거든요. 똑같은 로봇이에요. 근데 뭔지 모르게 좀 희마리가 없어 보이고 이거 되겠나 이거. 바닥인데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같이 움직였던 테마주들이거든요. 로봇주. 근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유일 로보틱스하고 네? 에브리봇이랑 로보스타 3개를 추천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갈까요? 그렇죠. 유일 로보틱스를 제일 많이 사요. 선생님 여기서 상한가나 나오면 왠지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익 나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추천을 한다고 하면 유일 로보틱스를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고맙다고 그래요. 3대가 복을 받으실 거라고. 자자손손 잘 되실 거라고. 수익 나지도 않았어요. 이런 종목 얘기해주면 차트 보고서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걸 주셨다. 못 받으시라고. 수익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제 에브리봇 같은 거 추천하면 가서 인터넷에 막 검색해봐요. 이게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차트는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막 찾아봐요. 바로 안 사요. 응? 로보스타 이런 거 있죠? 네. 욕을 파가지로 해요. 네. 응? 내가 귀한 시간 내서 저 인간 방송을 들었는데 고작 이런 걸 줘? 승질내세요. 네. 사실은 똑같은 건데 셋이. 네. 이해가시죠? 네. 이 얘기를 오늘 왜 할까요? 네. 개인들이 많이 보는 추세선이 21선입니다. 근데 21선은 깬 게 요즘에 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비만이 왔을 때 강남 물바다 됐을 때 네. 우원개발 21선 밑에 있죠. 어때 보여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21선 깨져 있어. 이건 안 좋아 보입니다. 자연광경 21선 밑에 있으니까 차트가 왠지 시원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21선 위에 있는 똑같은 SOC 관련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어때요? 좋아 보이네. 차트가 낮에 우리 현대한테 얘기했던 건데 똑같은 뭐 이제 난강통원 이런 거 그건 21선 위에 있거든요. 그거 어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고요. 차트가 다 쓰고 21선 위에 있으니까 조만간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난강토건 특히 다스코야. 이게 저기 사우디 네옴시티.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시간에서도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도 급등했지만 그렇죠? 왠지 한번 나올 거야.
근데 우원개발 이것도 뭐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왠지 이건 21선 밑에 있으니까 안 좋아 보여.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21선 약간 밑에 있느냐 21선 약간 위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차트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21선 위에 있느냐 약간 밑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왜 만들어지냐면 제가 설명한 종목은 뭐냐면 최근 한 달 전후로 해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들었다 놓은 종목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급락을 해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많이 했죠. 순간적으로 어제 투매가 나와서 21선을 깬 종목들이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1선 깨진 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불안해서 손절 때려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오늘 밤에 나스닥이 다시 불을 뿜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막 올라가고 내일 모레쯤에 소설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제가 너무 말을 세게 한 것 같아요. I'm so sorry. 그러면서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제가 세게 얘기했나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막 증시가 급등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날라댕겨요? 이게 날라다녀요. 우원개발이 지금 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차트들 이런 거 중에서 여기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제 21선 깨졌다고 어머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끝없는 거예요. 아셨죠? 21선 깨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21선이 아니라 61선이에요. 난 얘기해드렸어요. 61선이라. 21선은 가짜예요.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에 있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88 올림픽 하기 전인가? 그때는 21선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았다는 소리가 있어요. 저도 그때 주식을 안 해가지고 88 올림픽 때는 저도 주식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잘 맞았대요. 왜 잘 맞았을까요? 그때 21선 매매하면은 그렇게 잘 됐대요. 왜 잘 됐었을까요? Why? 왜? 그때는 차트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개인들이.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해가세요? 그때는 그 당시엔 컴퓨터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 컴퓨터 그 디스크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고 그랬다니까. 그때.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 요즘에 USB 꽂고 하지만. 네? 그때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차트를 만들려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서 차트를 그려야 됐대요. 네. 그래야 될 때 그때니까 20선을 어떻게 보여요?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거죠. 한 15년 지나서 이제 HTS가 10년 화신이라서 되게 적이 된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1선이 잘 맞았던 거예요. 남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그죠?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21선을 여전히 개인들이 생명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단타 치는 사람은 5일 이동평균선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뭐 스윙이나 눌림목 좋아하는 사람은 21선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네. 그 다음에 난 좀 들고 하는 거 좋아한다 121선, 201선을 생명선으로 여기는데 그거를 생명선으로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이걸 생명선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죠. 그렇죠? 잠시만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주무세요. 네, 내일 아침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으면 기분 좋은 거고 아니면은 또 그걸 맞춰서 또 이제 가면 되니까요. 지금 이제 오늘 개별주 테마주들 어제도 별로 사실 안 빠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추세가 개별주 테마주들 이렇게 힘이 좋은 것들이죠. 특히 네, 크게 망가진 건 없어요. 바닥에서 이제 별로 안 올라온 반등이 덜 나온 종목들도 크게 빠진 게 없고 그냥 어제는 그냥 월요일이었던 거예요. 어제 증시가 막 좀 급락하니까 언론에서 뭐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는데 블랙 먼데이 겪어보지도 않은 인간 죄송해요. 블랙 먼데이 겪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블랙 먼데이 타령하는 거예요. 블랙 먼데이가 진짜 뭔지 한번 겪어보실래요? 미쳐요. 네. 지수 마이너스 2% 떨어졌다고 블랙 먼데이라고요? 아유. 나중에 시간 나면은 블랙 먼데이 1987년인가 83년인가 그때인데 미국에서 블랙 먼데이 터졌을 때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네.
아무튼 개별주, 테마주 추세가 크게 깨진 게 없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예. 나스닥 지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또 열심히 또 살면 돼요. 저쪽에 보니까 비트코인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던데 요즘에는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되게 힘드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수 저기 주식시장도 저기 단기 반등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끝났을 때는 제가 가상화폐를 좀 가끔 봐요. 요 가상화폐도 이제 보는 게 몇 개 있는데 거기가 그게 올라오면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올라오네요. 그러면 내일 미국 증시가 잘 끝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확실한 건 내일 열지. 오늘 밤 끝나봐야 하는 거. 지나봐야 하는 거. 아셨죠? 네. 제 뒤에 오늘도 김 실장님이 열심히 그 방송 준비, 테마주 이런 것들 준비하고 계시니까 테마주 쪽 얘기는 이쪽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 있거든요. 전체회원. 네. 그 오늘부터 그 제가 종목 분석한 영상을 좀 올릴 거거든요. 사무실 운영자 사무실에서 그 좀 부탁을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이틀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릴 건데 낮에 이제 회원들 양해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올라갈 겁니다. 그 종목은 뭐냐면 원래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3개가 됐는데 광명전기,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원전 테마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사무실에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이따 오늘 밤 늦게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 유튜브 저기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림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요즘 유튜브들 많이 하시니까 그거 좀 신청해 놓으세요. 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나는 유튜브 광고 수익 없어요. 돈 안 받아요. 광고 안 다는 거 아시죠? 맞으면 저 1번 찍어주시고. 난 유튜브 광고 안 달아요. 네. 광고가 달리는 거는 나도 몰라요. 그거는. 네. 나는 광고 안 달아요. 유튜브에서 나 돈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요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영상 올라가는 거 바로바로 아시려면 알림이나 구독 그런 거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하실 분들은 해놓으시라고. 네.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뵙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